우림 섬소성의 진양현, 유화당 의원에 들른 한 사람. 유가장가주 유진사는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치료하기 힘든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은 곧 큰 고통이 찾아오고 나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는데, 그 말을 듣고는 의원을 떠나는 진산. 섬서의 가장 큰 가문인 유가장의 가주다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느끼는 진산.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가문인 유가장, 아들과 손주들이 잘 커가고 있기에 미련은 없었죠. 하나 걸리는 것은 막내 손녀 설이를 더 보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유가장으로 돌아오는데, 유가장의 대문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 비릿한 피냄새를 맡은 진산의 표정이 구겨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유가장의 잔원에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널브러진 유가장 사람들의 시체들이 즐비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된 진산. 그간 이뤄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단검을 목에 대고 자결하려고 하는 진산입니다. 그때 들은 어떤 소리에 단검을 놓치는 진산인데, 소리가 들리는 항아리를 열어보는 진산. 그곳에는 막내 손녀인 설이가 울고 있었죠. 설이를 보고는 눈물을 보이는 진산인데, 자신의 가문을 멸문하려고 한 자들이 다시 올 것을 염려한 진산. 설이를 등에 메고 창을 챙겨 섬서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자신의 창인 활용신창에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십 년 만에 경공을 펼치며 뛰어가는 진산. 이제는 늙어 무림에서 은퇴한 진산의 몸에는 무리였죠. 그때 복면을 쓴 자가 진산을 공격해오고 갑작스러운 공격을 사력을 다해 피해내는 진산. 꽤 빠르지만 수준이 높지는 않은 듯한 암살자. 갈 길이 멀기에 빠르게 처리하고 떠나려는 진산인데요.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쓰러져 있는 것은 암살자가 아니라 늙은 진산이네요. 늙은 나이로 예전과 같은 기술을 쓰기엔 무리였습니다. 그렇게 도망치기로 결정한 듯 자리를 뜨는 진산인데, 암살자는 칼을 들고 진산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도망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한 진산은 맞서려고 하고 자신을 덮쳐오는 암살자를 막아서는데요. 화량신창으로 창수를 전개하려고 하는 진산. 암살자는 진산의 창을 보고는 높게 뛰어오르는데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진산의 사자후를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사자후에 맞고 정신을 못 차리는 암살자에게 1초씩 추일극섬을 적중시키는 진산. 처음 보는 얼굴의 사내에서 알아낸 거라고는 용문신 하나뿐. 놀라서 우는 설이를 달래며 다시 길을 떠나는 진산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온 어느 산속, 밤이 깊자 야영을 하기 시작하는 진산과 설이인데요. 마을에서 훔쳐온 가재도구로 설이의 밥을 만들어주는 진산. 그때 진산의 머리에 끔찍한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는 진산인데, 의원이 챙겨주었던 약봉지가 생각이 나고 뇌공환이라는 극독으로 종양을 약화시키는 일종의 진통제라고 하는데요. 뇌공환은 고강한 무리민마저도 참기 힘든 고통을 주는 극독. 서리를 두고 죽을 수 없던 진산은 뇌공환을 입에 넣고 그렇게 뇌공환의 도끼를 몸으로 받아내게 됩니다. 끔찍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진산.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눈을 뜨게 되는데, 다행히도 도끼는 완전히 가라앉은 듯한 모습. 적어도 서리의 안전을 확보하기까지는 살아남기로 다짐합니다. 종양을 치료하고 서리의 안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황골탈퇴. 임동양맥을 타동하기 위한 삼갑자까지 남은 내공은 반갑자. 황골탈퇴까지 절대 죽지 않고 삶을 이어가야 하는 진산입니다. 섬서 땅을 떠나 며칠째 걸어온 진산과 설이 한 조그마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냄새를 맡고는 표정이 변하는 진산입니다. 냄새의 근원지는 근처에서 끓이고 있는 삼계탕. 거지들로 보이는 사내들이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내들에게 접근하는 진산. 개방의 거지들로 보이는 사내들은 소금을 가져온다면서 진산을 혼자 냅두고는 황급히 어지럼과 사라지는데, 진산의 정체를 알고 있는 듯한 개방의 거지들입니다. 자기들이 진산을 잡자고 하는 거지인데요. 그렇게 뻔뻔하게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데, 이미 요리를 전부 먹어치운 진산의 모습. 진산은 거지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죠. 대나무를 들고 진산을 덮치는 거지들. 진산은 숟가락으로 거지들의 공격을 막아내는데요. 아무래도 실력의 차이가 꽤 많이 나 보입니다. 다른 거지는 진산의 머리 위에서 대나무를 휘두르는데, 한 손으로 대나무를 박살내고 멱살을 휘어잡는 진산. 진실을 고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저 무림맹의 수배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하고, 수배서에는 진산에 대한 거짓이 적혀 있었는데요.
자신이 믿었던 무림맹에게 배신당한 진산. 유과장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수배령으로 무림맹이 멸문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진산인데, 자신이 황골탈퇴를 한다 해도 무림맹은 거대한 바위와 같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유를 마시지 않고 시무룩해하는 서리. 지 아비를 닮아서 성질머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진산인데, 찡찡대는 서리에게 고기를 나눠주는 진산. 먹고 싶다면 할아버지라고 해보라고 하는데 먹고 싶다는 일념으로 할배를 부르짖는 서리. 진산의 오감과 근고를 갖춘 서리라 성장이 빠르네요. 진산은 서리에게 줄 음식을 구하기 위해 마을에 들르고 수배령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걸어가는데요. 앞에 보이는 한 여인네에게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서리를 딱하게 쳐다보는 여인. 자신이 젖이 나온다면서 서리에게 젖을 물려준다는데 잠시 뒤로 좀 돌아달라고 하는 여인인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 소리가 없는 여인에 돌아보는 진산. 여인은 서리를 안고 도망치고 있었는데요. 알 수 없는 상황에 당황해하는 진산. 도망치는 여자를 제압해버리는데 무슨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고는 식은땀을 흘립니다. 마을 중앙에 붙어있는 수배전단을 보게 되는데 작은 마을에까지 수배령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거기에 서리를 무림맹으로 데려온다면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때 진산 쪽으로 다가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 수배전단을 보고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 전 옆 동네 벽시세가 또한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점은 벽시세가에서도 아기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 유가장보다 큰 벽시세가 마저 멸문당할 정도. 무림맹의 개입을 확신합니다. 한때 서리가 선음지체의 근고를 타고났다는 소문이 돌았었고 강호에 경사가 났다며 선물을 보냈었던 무림맹이 생각이 났죠. 결국 무림맹의 목표는 유가장을 멸문시키고 서리를 데려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생각을 하느라 멈춰있는 진산을 보고 있는 거지. 다른 인물을 데리고 따라왔던 것인데요. 진산의 위치를 순간 놓쳐버린 이들. 자신들의 뒤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에 놀랐는데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아무것도 없고 진산은 이미 서리를 업고 도망가고 있었죠. 자신의 복수심을 일단 가라앉힌 채 훗날을 도모하는 진산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찾을 수 없는 안전한 장소를 찾는 진산. 두어 달이나 유령 생활을 하며 돌아다니는데 드디어 깊은 산속에 위치한 집을 발견하고 오랜 시간 비워진 것에 비해 깔끔해 보이는 내부. 귀해 보이는 옷값을 발견하고 열어보는 진산인데 그 안에는 비침 여러 개가 들어있었죠. 실현금과 비침을 보며 범상치 않은 사람이 살았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터전에 짐을 풀고 그간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진산. 앞으로 복수를 위해 여기서 서리를 키워내기로 다짐합니다. 다음날 아침 우물 앞 비옥한 땅을 보게 되고 텃밭을 일구기 시작하는 진산인데요. 늙어빠진 몸으로는 괭이질도 쉽지 않네요. 힘들어하는 진산을 따라하는 귀여운 서리. 벌써 말도 트고 걷기 시작하는 서리가 기특한 진산인데 농사일도 잠시 잊고 서리와 산책을 다녀옵니다. 한참 놀고는 골아떨어진 서리를 뒤로하고 나가는 진산. 서리를 위해 사냥을 해오기로 하는데요. 경공수를 사용해 야생동물을 찾아다니는 진산인데 그의 앞에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이 보입니다. 표국에게 통행세를 받았냐고 이야기하는 세 남자. 이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산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은 무당파의 도사를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전부 죽이지 못하고 한 명을 놓쳤다고 하자 화를 내는 한 명. 무당파를 건드렸으니 곧 토벌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에 있다가는 불똥이 튀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진산. 그때 진산이 움직이는 기척을 감지하는 산적들인데 진산의 위치에 소리를 질러대는 산적들. 진산은 화려신창을 어깨에 걸치며 등장합니다. 근방에서 처음 보는 노인의 모습에 비웃는 산적들. 진산은 산적들에게 체주에게 전화를 하면서 자신의 근처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데요. 그러자 알겠다고 하면서 넙죽 비는 산적들. 라고 할 줄 알았냐 하면서 검을 꺼내고 그대로 진산에게 검을 휘두르면서 덮쳐오는데 검에 대항해 딱밤을 장전하는 진산입니다. 그대로 휘두르는 검을 딱밤으로 산산조각 내버리고 뒤이어서 진산을 노리고 달려오는 다른 산적. 진산의 목을 순식간에 베어버리는데요. 경공수를 사용해 남자의 검을 피해내 뒤로 온 진산. 산적에게 장법을 사용해 뒤에서 기습합니다. 장법에 맞았지만 별다른 피해가 없어 어리둥절해하는 산적. 그대로 다시 진산에게 덤벼드는데요. 그때 산적의 뒤에 있던 나무에 장법의 후폭풍이 도달하고 이내 근처의 모든 나무들이 꺾여 부러지기 시작하죠. 진산은 처음이라 봐주는 거라며 다 꺼지라는데 그때 등장하는 거대한 체구의 사내. 산적들은 거구의 남자를 부채주라고 부르는데요.
부채주는 들고 있던 도끼로 진산을 공격합니다. 쉽게 피해내면서 부채주에게도 장법을 선물해주는데 그렇게 거구의 부채주를 날려버리는 진산입니다. 진산은 경고하지 않았냐면서 나머지 산적들에게 말을 거는데 그때 갑자기 찾아온 종양의 통증에 휘청이는 진산을 남은 산적들이 접촉하는데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산적에게 당하는 진산. 그렇게 힘없는 할아버지를 두드려 패는 산적들입니다. 진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누군가가 산적들을 패고 있는데 자신은 나무 기둥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죠. 진산이 깨어나자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폭언을 취하는데 자신의 부하 일은 사과드린다면서 공손한 산적두목. 몸부터 풀어드리겠다면서 진산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진산은 몸이 풀려나자 두목을 냅다 차버리고 기둥을 짜부라뜨리면서 도망을 가는데요. 부채주가 진산을 보고는 도끼를 다시 휘두르는데 도끼는 오히려 진산의 쇠사슬을 끊어내버렸죠. 그렇게 경공을 사용해 산적들에게서 벗어나는데 자신의 밑에는 수많은 산적들이 있었고 산적공수들은 진산을 노리고 활시위를 당기기 시작하는데요. 쏘지 말라며 부하들을 막아서는 산적두목. 그렇게 산채를 경공술로 벗어나는 진산입니다. 부채주는 두목에게 왜 보내준 것이냐며 툴툴대고 두목은 오히려 시끄럽다면서 소리를 치는데 자신들의 목숨은 저 노인에게 달려있다고 하죠. 한편 빠르게 달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진산. 다행히 서리에게는 별일이 없는 것 같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리를 꼭 껴안는 진산인데 서리는 개구리를 잡으면서 놀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 진산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기운을 느끼고 산적들이 진산을 다시 찾아온 것인데요. 갑자기 넙죽 절부터 하기 시작하는 산적들. 두목은 창을 둘러주러 왔다면서 뒤에서 나서고 진산은 무당파를 건드렸기에 너의 흑산도는 바람 앞에 등불이라며 자신을 이용해 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임을 다 안다고 합니다. 두목은 순순히 물러나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찾으라며 사과의 의미로 가져왔다면서 큰 보따리 하나를 주는데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다시 돌아가는 산적들입니다. 진산은 산적들이 놓고 간 보따리가 궁금해지고 보따리를 뒤적이던 서리의 손에는 백사가 있네요. 내공증진에 좋은 백갑사를 넣어놨던 것입니다. 거기에 고기와 먹을거리까지 챙겨준 산적들이네요. 그렇게 간만에 풍족한 저녁을 먹은 진산과 서리. 다음을 대비해 운기조식을 시작하는 진산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자신도 따라해보는 서리인데 서리를 위해 직접 운기조식을 도와주는 진산. 뻥뻥 뚫려있는 서리의 혈도에 놀라는데요. 내공이 쌓이는 속도가 수십 배나 빠른 타고난 몸이었죠. 내친 김에 힘을 더 끌어올려 일주천을 시작해보는데 아무래도 유과장 최고의 실력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서리네요. 서리를 재우고는 밖으로 나와 있는 진산. 백갑사 구이에 술 한잔 즐겨주는 모습입니다. 그때 달에 겹쳐 보이는 이상한 기운. 마치 도깨비불같이 생긴 모습에 홀려버린 진산인데 그것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홀린 듯 숲속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정체를 알게 된 진산은 식은땀을 흘리는데요. 그것의 정체는 바로 식인 늑대 청랑이었던 것이죠. 섬서의 영물인 청랑이 어째서 양주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리의 안전을 위해 청랑을 제거하려고 하는 진산입니다. 청랑 역시 진산을 감지하고 공격해오는데 내공을 담은 장법으로 청랑에게 맞서는 진산. 영물답게 맨손으로 상대하기엔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하필이면 창이 없을 때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진산을 다시 접쳐오는 청랑인데요. 진산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가는 모습. 바로 진산의 집에 있는 서리를 노리는 것이었죠. 청랑의 움직임을 보고는 황급히 집으로 향하는 진산. 집으로 들어가려는 청랑의 배를 걷어차버리는데 활용신창을 들고 와서는 청랑의 앞을 막아섭니다. 그렇게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기 시작하는 둘. 청랑은 갑자기 진산 쪽을 포기하고는 돌아가는데 어디에선가 힘을 모아서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진산입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밝고 청랑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한 진산은 떠나려고 합니다. 가기 전 산적들에게 청랑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떠나려는데 이미 산채는 청랑에 의해 습격을 받은 듯하고 진산이 산채에 가보자 싸늘한 시신들이 많이 보입니다. 채주와 부채주는 진산을 맞이하고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흑산도의 풍호인데요. 사륙을 즐기는 청랑을 악마라고 하는 풍호. 돌아가려는 진산을 부르며 멈춰 세우는데요. 풍호에게 수배전단을 보았냐고 물어보는 진산. 하지만 풍호는 진산과 서리를 맹에 넘길 생각은 없었죠. 도리어 청랑만이라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산적들과 함께 청랑을 잡을 준비를 하는데 오늘 밤이 청랑의 마지막 밤이 될 거라는 진산이네요. 그렇게 기다리던 밤이 찾아오고 파괴된 산채의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채주. 그때 산속에서 청랑의 분빛이 번쩍이는데요. 부채주를 향해 아가리를 쩍 벌리는 청랑입니다.
부채주는 몸을 굴려서 청랑의 공격을 피해내고 땅에 발을 디딘 청랑은 준비해뒀던 함정으로 빠져버리는데요. 구멍에 있는 청랑에게 화살을 쏘아대는 산적들. 화살에 이어 창을 던져대면서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곧이어 산적들의 화살과 창이 바닥나고 진사는 활용신창을 들고는 구멍으로 들어가는데요. 진산이 들어가자 나무로 구멍 입구를 막아버리는 산적들. 진사는 구멍 안에서 청랑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한참을 쿵쿵대면서 흔들리는 나무들. 이내 조용해지는 구멍에 산적들이 다가오고 나무를 치우고는 구멍 안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요. 그곳에는 온몸에 피를 잔뜩 흘린 진산이 있었죠. 진사는 단신으로 청랑을 잡아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산적들이 환호하기 시작하네요. 큰일을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진산. 이곳을 떠나지 않고 서리를 키울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는 자그마한 구슬 같은 것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청랑이 죽으면서 뱉어낸 영단이었죠. 부작용이 걱정돼 당장 복용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 진산과 영단을 쳐다보고 있는 서리. 영단이 가지고 싶었는지 달라면서 손을 내미는데 하필 그때 다시 통증이 시작되는 진산입니다.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방에 쓰러지게 되는데 진산이 놓친 영단을 쳐다보고 있는 서리. 진산은 서리를 쳐다보면서 뇌공환의 도끼에 쓰러집니다. 한참이 지나 도끼가 가시자 깨어나는 진산. 영단과 서리가 생각나 벌떡 일어나 보는데 서리는 이미 영단을 먹고는 내공이 몸에 차올라 있는 모습. 빠르게 서리의 혈도를 짚어대는 진산. 내공을 단전으로 흐르게 해주려고 하는데 선음지체하신 채로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서리였죠. 서리의 체질과 영단의 내공이 맞물려 임동양맥이 타동되고 그렇게 엄청난 빛이 쏟아지는 서리의 몸. 서리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황골탈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순식간에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서리. 어설프게 걷던 아기가 맞나 싶네요. 그런 서리를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진산입니다. 흑산도 산적들은 이번에도 진산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음식을 먹으며 흑산도에 대한 생각을 하는 진산인데, 사실 이들은 군부에 있던 자들이지만 반란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탈영한 군인들이었습니다. 무당파의 토벌대가 곧 도착할 거라 생각하는 진산. 그때 산속에서 비명이 들리기 시작하고 무당파의 토벌대에 개입하기 머뭇거리는 진산이지만 그를 도와준 흑산도의 산적들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한편 토벌대들은 산적들을 무릎 꿇리고 있는데 이미 여러 명의 산적들은 당해서 죽어있는 상황. 남아있는 산적에게 검을 날리는 무당파 제자인데 그 검 끝을 활용신창으로 막아낸 진산. 결국 고민 끝에 흑산도를 도와주러 온 것이었죠. 무당파 제자는 아무것도 모르면 나서지 말라고 하는데 진산에게 무림맹의 주축인 무당파가 굳게 보일 리 만무하죠. 무당파 제자들은 이내 진산의 정체를 파악하고 진산의 허점을 보자 검을 날리며 돌진하는데 순식간에 무당파 제자의 목을 돌려버리는 진산. 그렇게 무당파와 척을 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활용신창으로 나머지 제자들마저 일격에 처치해버리죠. 진산 역시 복수를 끝내기 전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무당파 제자들의 시체를 들고 산채로 들어가는 진산. 풍호는 도와줘서 고맙다며 진산을 맞이하고 아직 무당파의 전력은 8명이나 있다고 하는데요. 인류 제자가 섞여있는 만큼 끌어들여 일망타진할 생각입니다. 검진을 펼치기 전에 몇 명부터 먼저 처리할 생각이네요. 한편 무당파 자녀 병력들은 산채 쪽으로 달려오고 조용한 산채 앞에 멈춰 서는데요. 무당파 1대 제자 청진은 길을 감지하기 시작하고 산채 뒤에 대기하는 궁수들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들을 처치하기 위해 2대 제자 현희가 앞으로 나서는데 그때 그들의 앞에 나타난 누군가와 포로들. 무당파 제자들로 보이는 포로들 옆에 사람은 그대로 포로의 머리를 잘라버렸는데요. 자신들의 제자임을 눈치챈 무당파 무사들. 포로가 독약에 취해 묶여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은 한 명의 포로에게 검을 휘두르는 것을 보게 되자 이성을 잃고는 포로를 구하러 뛰어드는데요. 순식간에 검의 경로를 바꿔 무당파 제자를 베려고 한 진산. 무림세가인답게 간신히 검을 막아냅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진산에게 검을 날리는데 진산은 자신을 덮쳐오는 무당파 제자에게 사자후를 날리고 활용신창에 내기를 불어넣으면서 준비하고는 일격에 무당파 제자의 몸통을 뚫어버립니다.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는 진산이네요. 그런 진산을 보고는 달려드는 1대 제자 청진. 진산을 막아서기 위해 검을 들고는 몸을 날리는데 청진의 기운에 뒤로 밀려나는 진산의 모습. 청진은 묶여있던 포로에게 뒤로 피하라고 소리를 치는데 대답 대신 들어오는 것은 포로의 검이었죠. 사실 포로로 위장한 풍호가 검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동료를 더 잃을 수 없었던 무당파 제자들.
하지만 진산과 풍호는 즉시 뒤로 이탈하는데요. 무당파 제자들이 밟은 땅이 갑자기 꺼지기 시작하고 이들을 잡기 위해 파놓았던 함정에 당해버린 것이었죠. 산채 안으로 들어온 이들은 꼼짝없이 당하는 신세. 화살을 막으려 건막을 펼쳐보지만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산적들도 함께 검을 들고 덤비고 살아남은 건 함정에 빠진 이대 제자 현희뿐이었죠. 다른 제자들은 활용신창에 먹잇감이 되었을 뿐입니다. 진산은 현희를 살려두라고 말하네요. 무당파의 토벌대를 물리치고는 이야기를 하는 진산과 풍호. 진산은 몇 년 전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비무대야에서 화산의 제자를 무당파의 제자가 죽였던 것, 그것을 이용해 화산파 근처에 시체를 두고 시간을 끌기로 합니다. 한편 산채는 산적들의 호령소리로 시끌시끌한데 이들은 전부 봉을 들고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군이었던 이들에게 무술교관이 필요했는데 진사는 자신이 생각해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잡아놓은 현희에게로 간 두 사람. 현희는 자신을 풀어달라면서 으르렁대는데 그때 산적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산의 진미들. 며칠간 굶은 현희의 앞에 음식들을 깔아놓는데 배가 고파 죽기 직전인 현희는 눈이 동그래지지만 곧 무당파의 자존심은 꺾이지 않는다며 뒤로 돌아왔는데요. 진사는 문을 열어주며 한식경 뒤에 음식을 치운다고 하네요. 자존심을 부리는 사이 서리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서리에게 음식을 전부 뺏길 것 같자 배고픔에 눈이 돌아가 현희가 밖으로 나와버렸죠. 그리고는 미친듯이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존심보다는 생존을 택한 현희. 현희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는 진산인데 이번에는 따뜻한 물을 받아놓은 장소였고 그렇게 간만에 목욕까지 하는 현희였습니다. 간만에 인간다운 삶을 즐기고 있는 현희. 그런 현희에게 진산은 이제 돌아가야지라고 하는데 현희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현희는 잘해주지나 말지라며 자신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다시 가두려거든 차라리 죽이라는 현희. 진산은 원한다면 이 대우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끝으로 현희의 혈도를 짚어 기절시킵니다. 대체 진산은 무슨 생각일까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다시 감옥. 기절해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는 현희인데 밤새 생각해봤냐며 떠보는 진산. 이대로 감옥에서 굶어 죽기는 싫었던 현희는 자신을 깔보고 여자라고 무시했던 무당파가 생각나고 그렇게 결국 진산의 꾀에 넘어오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고 산채의 연무장으로 나오는 현희. 그녀의 앞에 서 있는 산채의 산적들인데 진산이 원하는 것은 바로 현희의 무공이었죠. 그렇게 검을 돌려주며 무공교두 역할을 시키는 풍호. 현희는 무당파의 검을 이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당파의 제자에서 산적의 무공교두가 되어버린 현희네요. 흑산도의 산적들은 훈련에 열심이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다시 산채인데 무당파의 소천검법의 전술을 모두 끝낸 현희. 무언가를 느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자신에 대한 감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방을 나와서 산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현희. 산채의 높은 벽을 뛰어올라 넘어서는데요. 그런 그녀의 앞에 서 있는 진산의 모습. 현희는 들켰다고 생각하며 검을 뽑으려 하는데요. 그런 현희에게 가도 되지만 어디로 가려 하냐고 묻는 진산. 오늘 밤은 쉬고 내일 떠나라며 여비를 챙겨주겠다고 하죠. 사실 무당파로 돌아가더라도 남에게 검수를 알려줬다면 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밤을 지새운 현희. 그녀의 방 앞에 산적들이 남겨놓은 여비들이 있었고 떠나려는 현희의 앞에 등장한 풍호와 산적들이죠. 사실 떠나기 싫었던 현희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현희가 떠나려고 한다고 착각한 풍호는 이미 인사를 해버리고 그렇게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는데 떠나기 싫어 이상한 변명을 조잘대는 현희. 이미 다 알고 있는 풍호가 장난치는 거였네요. 그렇게 큰 소리로 남겠다고 말해버리는 현희인데 그 모습을 절벽에 위에서 보고 있는 진산. 풍호에게 미리 언지를 해준 건 아무래도 진산인가 봅니다. 그렇게 흑산도에서 서리를 키워내는 진산이네요. 반로한동안 할아버지와 천하무적 손녀의 좌충우돌 무림종행기. 할배무사와 지존손녀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0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